밤하늘을 닮은 깊은 푸른색 벨벳 상자 속에서 은빛의 심장이 톡톡 뛰는 듯한 목걸이가 희미한 방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닫고 검은색 비닐봉투 안에 넣었다. 마치 핵폭탄이라도 숨기듯이 침대 매트리스와 스프링 사이에 가장 깊숙한 틈새에 봉투를 밀어 넣었다. 손등에 땀이 맺혔다.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비밀이 담겨 있었다. 바로 어제부터 시작된 나의 새로운 세계, 나의 첫 여자친구, 서연을 향한 마음이었다. 핸드폰 화면을 켜자 서연과의 가장 최근 카톡 메시지가 떴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집에 잘 들어갔죠? 좋은 꿈 꿔요. 내 사랑. 짧지만 온 우주를 담은 듯한 그 문장에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내 사랑, 서연이 나에게 처음으로 건넨 그 단어는 아직도 내 귓가에 울리고 있었다.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시작한 연애, 달콤함의 극치였지만 그 달콤함만큼이나 혀끝에 맴도는 쓴 불안감이 있었다. 10년 전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 머릿속을 스멀스멀 기어 다녔다. 그때도 딱 이랬다. 비밀스럽고 간절하고 세상의 모든 행복이 오직 그 작은 화면 속에 담겨 있었다. 장거리 연애였기에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직접 보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매일 밤 두세 시간씩 이어지는 통화와 카톡으로 서로의 하루를 공유했다. 본인께는 당연히 말하지 않았다. 그때의 나는 그저 말하기가 부끄럽고 왜 그런 걸 하냐는 핀잔을 들을까 봐 겁났을 뿐이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여느 때처럼 학교 숙제를 핑계로 내 방에 틀어박혀 서연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둔 그 아이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어머니는 내 방에 노크도 없이 불쑥 들어오셨고 나는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이불 속에 숨기려 했다. 하지만 어설픈 행동은 늘 그렇듯 의심을 키우는 법이다. 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거 뭐야? 숨기는 거 없지? 어머니는 내 이불을 걷어내고 핸드폰을 가져가셨다. 그 후의 일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혹은 악몽처럼 재생되었다. 어머니는 앉은 자리에서 내가 그 아이와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을 읽어 내려가셨다. 사랑해, 보고 싶어, 빨리 만나자. 내가 내 세상이야. 같은 낮 뜨거운 문구들이 어머니의 눈앞에 펼쳐졌다. 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복합적인 감정으로 물들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깊은 서운함. 어머니는 조용히, 하지만 방 전체를 진동시키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너, 이런 이야기는 엄마한테 한마디도 안 하면서 얘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니? 나한테는 요즘 무슨 일 있냐? 학교는 괜찮냐? 묻는 말에도 대답도 잘 안 하면서. 그때 나는 16살이었고 어머니의 서운함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들켰다는 사실과 어머니의 화난 표정이 무서웠을 뿐이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 너한테는 이게 별일 아닐지 몰라도 나에게는 내가 나를 속였다는 기분이 든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다. 그날 이후 나의 핸드폰은 2달 동안 압수되었다. 내 세상은 완전히 단절되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아무런 연락도 할 수 없었다. 혹시나 어머니 몰래 공중전화라도 써볼까 했지만 어머니의 감시는 집요했다. 결국 그 아이는 연락이 끊긴 나를 오해했을 것이고 우리는 일방적인 잠수 이별을 하게 되었다. 그 이별은 나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어머니와의 관계에도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머니는 그 일이 있은 후로도 종종 내 사생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셨다. 외출 시간, 만나는 친구들, 심지어 내 방 책상 위의 노트까지 불시에 확인하곤 하셨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게 되면서 독립적인 영역이 넓어졌다. 하지만 어머니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나에게 큰 관심과 걱정을 쏟으셨고 그 관심은 때때로 집착에 가까운 간섭으로 느껴졌다. 특히 이성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다. 어머니는 내가 소개팅을 받는다거나 여자 후배와 팀플을 한다거나 하는 사소한 이야기에 촉각을 곤두세우셨다. 이제 나는 21살, 성인이다. 그리고 서연이 생겼다. 대학교 축제 기획 동아리에서 만난 서연은 밝고 활기차고 무엇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연인이 되기로 한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빛을 얻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기쁨은 집에 들어서는 순간, 현관문을 여는 순간마다 급격히 식어버렸다. 지금 이 목걸이를 매트리스 밑에 숨기고 있는 행위 자체가 내가 아직도 중학생 때의 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 같아 괴로웠다. 성인이 된 지금 나는 어머니에게 별표 쌓인 여자친구가 생겼다. 별표 쌓인 고 당당하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봇물 터지듯 쏟아질 어머니의 질문 세례와 서운함 섞인 비난이 두려웠다. 뭉이, 어서 만났어? 공부는 안 하고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니? 설마 내가 최근에 용돈 모아서 샀던 그 비싼 점퍼도 그 애 주려고 산 거니? 내 이제야 말하니? 내가 얼마나 엄마한테 소홀했는지 아느냐? 내가 예상하는 어머니의 레퍼토리였다. 듣지 않아도 그 모든 말들이 이미 내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그 모든 질문은 결국 나의 연애가 별표 쌓인 나의 독립적인 삶의 영역 별표 쌓인이 아니라 어머니의 감시와 통제 아래 놓여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어휴, 또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니? 노크 소리 대신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며 매트리스 밑에 손을 넣고 있던 것을 멈추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방에 들어서며 내 옷가지를 정리하기 시작하셨다. 어머니는 손에 들고 계시던 수건을 침대 위에 올려놓으시다가 매트리스 모서리가 살짝 들려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 이건 왜 이렇게 들려 있어? 매트리스가 낡았나? 어머니가 무심코 매트리스를 바로 잡으려 하셨다. 아니요. 엄마. 제가 뭘 떨어뜨려서요. 제가 할게요.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이 외치며 침대로 달려들었다. 어머니는 황당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왜 그렇게 호들갑이니? 애도 아니고. 어머니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10년 전 그 토요일처럼 나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온 신경을 지배하는 순간이었다. 너 뭐 숨기는 거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정확히 10년 전과 똑같은 질문이었다. 나는 최대한 태연한 척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 제가 아끼는 굿즈, 고지즈 같은 거 누가 볼까 봐 잠깐 넣어뒀어요. 나는 얼버무리며 서둘러 봉투를 더 깊숙이 밀어 넣었다. 어머니는 한동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다가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가셨다. 요즘 애들은 참 별나. 이상한 걸 다 숨기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솟구치는 것 같았다. 안 된다. 절대로 어머니께 들켜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엔 단순한 이성 친구 문제가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랑을 과거처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늦은 시간에 미안해. 내 목소리는 긴장으로 약간 떨렸다. 괜찮아요. 아직 안 잤어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서연의 다정하고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나를 안심시켰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나는 거짓말을 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 들킬까봐 숨겨야 하는 내 상황. 성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부모님의 감시 아래 놓여 있다는 치부를 서연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다. 서연이 나를 유치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웠다. 저도 보고 싶어요. 내일도 만날 수 있죠? 응, 내일은 무조건 볼 거야. 오늘 못했던 말, 내일 다 해줄게. 나는 내일 서연을 만나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목걸이를 건넬 생각이었다. 그것만이 현재의 불안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유일한 탈출구 같았다. 다음 날, 대학교 캠퍼스 벤치에 앉아 서연을 기다렸다. 가을 햇살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 얼음 조각 같았다. 서연은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했다. 언제나 그렇듯 환한 미소와 함께. 많이 기다렸어요? 교수님 질문 때문에 조금 늦었어요. 아니, 괜찮아. 나도 방금 왔어. 나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목걸이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의 감촉을 확인했다. 우리는 캠퍼스 주변의 예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따뜻한 라떼와 달콤한 케이크 앞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행복한 연인의 대화를 나누었다. 동아리 행사 이야기, 중간고사 걱정, 그리고 서로의 시시콜콜한 습관들. 대화가 잠시 끊어졌을 때 나는 용기를 냈다. 서연아. 네. 서연이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너무나 맑고 순수해서 그 앞에 놓인 나의 복잡한 현실을 잠시 잊게 만들었다. 너한테 줄 게 있어. 나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벨벳 상자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상자를 받아 들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이 상자 뚜껑을 열자 은빛 목걸이가 작은 빛을 발했다. 목걸이 펜던트는 단순한 작은 원 모양이었지만 섬세한 세공이 돋보이는 디자인이었다. 서연은 감격한 듯 작은 탄성을 질렀다. 와, 너무 예뻐요. 나 주려고 이걸 산 거예요? 응, 우리가 처음으로 정식으로 만난 기념으로. 내 마음이야.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와락 안아주었다. 주변의 시선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이 순간만큼은 어머니의 그림자도 과거의 트라우마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제가 바로 착용해도 돼요? 서연이 목걸이를 목에 걸어 달라는 듯 나에게 상자를 내밀었다. 나는 서연의 머리를 살짝 옆으로 넘겨주고 조심스럽게 목걸이에 잠금쇠를 채워주었다. 은빛 펜던트가 서연의 목선에 자리 잡는 순간 나는 비로소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졌음을 실감했다. 진짜 잘 어울린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이거 보니까 남자친구한테 너무 고맙고 자랑하고 싶다.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자랑, 그 단어는 나에게 가장 두려운 단어였다. 나는 어머니께 숨기고 있는데 서연은 자랑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다. 서연아, 잠깐만.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목걸이 당분간은 내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어.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왜요? 혹시 우리 비밀 연애예요? 학교에서 소문나는 게 신경 쓰여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나중에 확실히 말할 타이밍이 되면 그때 말하자. 나도 아직 주변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 나는 얼버무렸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 주변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회피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오빠가 그렇게 원한다면야. 하지만 저는 오빠와 만나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거려. 그 말은 나에게 기쁨과 동시에 더 깊은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서연은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이 소중한 관계를 숨기고 있었다. 헤어지기 전 서연은 약속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가 말하기 전까지 저도 우리 관계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줘요. 꼭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저번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오빠는 이제 성인이고 오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서연은 내가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어? 서연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오빠가 나한테 해주는 이야기들, 그리고 가끔 통화하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 보면 알죠.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저는 오빠가 떳떳하게 저를 만나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축복받으면서 만나요. 서연의 진심 어린 조언에 나는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았다. 하지만 떳떳하게라는 단어는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서연에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언제, 어떻게 어머니께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어머니와의 갈등 상황을 피하기 위해 더욱 집을 피해 다녔다. 아침 일찍 도서관에 가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서연과의 시간은 늘었고 어머니와의 대화는 급격히 줄었다. 어머니는 당연히 나의 이런 변화를 눈치채셨다. 수요일 저녁, 어머니는 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다.
식탁 위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마치 영하 10도의 냉기가 흐르는 듯했다. 요즘 왜 이렇게 늦니?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으셨다. 학교 시험 기간이라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나는 습관처럼 거짓말을 했다. 공부? 내가 그렇게까지 공부에 매달리는 애가 아니었던 건 나도 잘 안다. 중학교 때부터 내 모습을 봐온 엄마다. 어머니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다. 그 눈빛은 모든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혹시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렸니? 요즘 돈 쓸 일이 많아 보이던데.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아르바이트 이야기는 그나마 안전한 주제였다. 아니요, 아르바이트는 그대로예요.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다가요. 친구? 그 친구들이 누군데? 왜 그 친구들과의 일은 엄마한테 말을 안 하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더 이상 둘러댈 말이 없었다. 숙면 숨길수록 어머니의 의심과 서운함은 커질 것이고 결국 과거의 재앙이 재현될 것 같았다. 서연의 말이 떠올랐다. 꼭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나를 바라보셨다. 그래, 이제야 말하는구나.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최근 며칠 동안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을 끌어안고 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지. 뭉이 여자친구니? 어머니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나의 모든 행동 변화는 어머니에게는 명백한 증거였던 것이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침을 꿀꺽 삼킨 뒤 대답했다. 네, 여자친구. 생겼어요. 집안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천둥 번개보다 더 무서웠다. 나는 어머니의 폭발적인 분노를 예상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의외로 차분한 목소리로 물으셨다. 언제부터니? 그리고 그 아이는 누구니? 일주일 정도 됐어요. 같은 학교 동아리 친구예요. 이름은 서연이고. 나는 차근차근 정보를 전달했다. 최대한 솔직하고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서연과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동아리?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축제 기획 동아리?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씁쓸함이 묻어났다. 내가 너한테 동아리 활동을 왜 시킨 줄 아니? 공부 외에 다른 경험을 쌓고 인맥을 넓히라고 한 거지 연애하라고 한 게 아니잖니. 엄마,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공부도 놓지 않았어요. 서연이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나는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다. 내가 너 때문에 속이 상하는 건 내가 여자친구를 사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다. 왜 나한테 숨겼니?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아느냐? 나한테는 요즘 바쁘다는 말 한마디 하고 밤늦게 들어오면서 정작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달콤한 말들을 속삭이고 있을까 싶으니 엄마는 정말 배신감이 든다. 10년 전과 똑같은 레퍼토리. 어머니의 서운함은 늘 나를 속였다는 배신감에서 시작되었다. 엄마, 제가 숨긴 건 아니었어요. 말씀드릴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요. 성인 돼서 처음 사귀는 거라 신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신중? 신중해서 일주일 동안 엄마 얼굴 제대로 보지도 않고 늦게 들어온 거니? 신중하다는 건 엄마에게 제일 먼저 말하고 축복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렇게 비밀로 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내 방에 들어가 보니 옷장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매트리스 밑에 뭘 숨겨놓고 내가 보려고 하면 화들짝 놀라며 막더구나. 내가 아직도 중학생이니? 엄마가 내 사생활을 그렇게 못 믿을 정도로 간섭하고 통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숨이 막혔다. 어머니는 내가 숨긴 목걸이까지 이미 알고 계셨다. 나의 모든 행동이 어머니의 눈에는 숨기기 위한 시도로 비쳤던 것이다. 죄송해요, 엄마. 나는 결국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죄송할 일 했으면 앞으로는 달라져야지. 당장 내일 그 아이랑은 그만 만나라.
어머니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다. 나는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그건 안 돼요. 저는 이제 중학생이 아니에요. 성인이고 제 연애는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만나지 말라고 하실 권리는 없어요. 나는 떨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다. 성인이 된 후 어머니께 이렇게 단호하게 내 의견을 말해본 것은 처음이었다. 어머니는 내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뜨셨다.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다. 이 상황은 10년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전개될 것 같았다. 어머니는 내가 그 아이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서연을 잃고 싶지 않았다. 나의 단호한 거절에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다. 어머니의 눈빛은 내가 알던 따뜻한 모성애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통제권을 잃은 왕이 반역자를 바라보는 듯한 차갑고 낯선 시선이었다. 식탁 위 김치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조차도 이 냉랭한 공기를 녹이지 못했다. 권리가 없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떨림 속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다.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21살이 되도록 내 옷 한 벌, 내 끼니 하나, 내 잠자리 하나 내가 책임지지 않은 적이 없는데 내가 감히 엄마에게 권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 어머니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내가 지금 성인이라는 이유로 내 말을 무시하는 거니?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책임질 수 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중학생이 아니에요.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엄마가 걱정하시는 건 알지만 서연이와의 관계는 제 삶의 일부예요. 엄마가 강제로 끊어 놓으려고 하시면 저는 엄마와의 관계까지도 흔들릴 것 같아요. 나의 이 말은 어머니에게 가장 치명적인 비수가 되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나와의 관계가 흔들릴 것 같다는 말에 완전히 무너지는 듯했다.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래, 흔들려야지. 내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니? 어머니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나를 노려보셨다. 내가 너에게 여자친구보다 못한 존재인 거니? 내가 그 아이 때문에 엄마를 이렇게 협박해. 협박이 아니에요, 엄마. 저는 그저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과거 중학교 때처럼 엄마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연애를 끝내버리실까 봐 두려워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어머니가 왜 내가 숨기려 했는지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멈추셨다. 과거의 일은 어머니에게도 씁쓸한 기억일 것이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때는 내가 철이 없었지만 지금은 내가 내 말을 거역하고 있는 거다. 내가 성인이면 성인답게 행동해. 당장 내일 그 아이에게 헤어지자고 말해. 엄마.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서연이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결국 식탁에 힘없이 앉으셨다. 어머니의 어깨가 떨렸다. 내가 나를 이렇게 실망시킬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우리 집은 전쟁터 같았다. 어머니는 내가 방에 들어간 후에도 거실에서 깊은 한숨을 쉬셨고, 나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엄마께 말씀드렸어. 서연은 잠시 후 전화했다. 오빠, 괜찮아요? 어머니가 많이 화내셨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화내셨지? 당연히. 내가 이제 성인이라 내 연애는 내가 결정한다고 했더니 심하게 화내셨어.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고. 나는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했다. 어쩌죠? 오빠, 괜찮아요. 우리 잘 생각해봐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아마 오빠가 갑자기 말씀드려서 서운하셨을 거예요. 제가 오빠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릴게요. 서연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녀의 차분함은 나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잠재워 주었다. 서연아, 어머니가 너한테 헤어지라고 했어. 내가 너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저는 오빠와 만나는 게 행복한데.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건 어떨까요? 나는 깜짝 놀랐다. 말도 안 돼. 지금 어머니는 너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상태셔. 내가 찾아가면 오히려 더 화를 내실 거야. 그래도요. 직접 얼굴을 뵙고 인사드리고 제가 오빠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오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면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요? 오빠를 뺏어간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오빠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려야죠. 서연의 제안은 위험했지만 한편으로는 유일한 해결책처럼 느껴졌다. 어머니의 분노는 미지의 대상에 대한 불신과 통제불능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서연이 직접 다가가 정면 돌파한다면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게, 서연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야. 일단 어머니의 화가 조금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해.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어머니는 나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으셨고 식사도 따로 하셨다. 나는 도서관과 학교를 전전하며 집을 피했고 서연과의 만남은 더욱 은밀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의지했고 이 고난이 우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음을 느꼈다. 주말이 되자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않으셨다. 토요일 아침 내가 늦잠을 자고 있을 때 어머니는 내 방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오늘 어디 가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오늘은 도서관에 가서 팀 프로젝트 준비하려고요. 나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서연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거짓말 마라. 어머니는 내 방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들어 보이셨다. 이게 뭐니? 내가 바리바리 싸서 나간다는 게. 그것은 내가 서연에게 선물하려고 어제 밤늦게 포장했던 수제 쿠키 포장지였다. 나는 쿠키를 굽는 것을 좋아했고 서연은 내가 만든 쿠키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다. 어머니는 내가 쿠키를 굽고 정성껏 포장하는 모든 과정을 보셨을 것이다. 이거 그냥 동아리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이걸 동아리 친구들하고 나눠 먹는다고? 이 하트 모양 쿠키 포장을. 어머니는 포장지를 구겨서 내 책상 위에 던지셨다. 내가 나를 아직도 바보로 아는구나. 내가 며칠 전부터 용돈으로 사 모으던 그 비싼 향수도, 내가 밤늦게까지 만들던 그 액세서리도 다 그 아이 주려고 준비한 거겠지. 어머니의 분노는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다. 나는 내가 성인이라 믿어주려고 했어.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믿으려고 했는데 너는 여전히 나를 속이는구나. 엄마, 저는 숨긴 게 아니에요. 엄마한테 서연이 존재를 말했잖아요. 이건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제 용돈으로 제 자유시간에 하는 일이에요. 나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다. 용돈? 내가 그 용돈을 어디서 받는 줄 아느냐? 내가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는 걸 명심해. 내가 아직 내 테두리 안에 있다는 걸. 어머니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제적 독립이라는 무거운 족쇄였다. 오늘 당장 그 아이랑 끝내지 않으면 내 다음 학기 등록금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거다. 그리고 내 용돈 당장 끊는다. 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등록금. 나는 아직 학생이었고 전액 장학금을 받는 우등생이 아니었다. 등록금은 어머니가 나에게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이 협박은 중학생 때의 핸드폰 압수와는 차원이 다른 나의 미래 전체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 미래를 가지고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 아니, 이건 내가 성인이면 감당해야 할 책임이야. 내가 내 삶을 통제하겠다면 그에 따른 비용도 내가 지불해야지. 내가 아직 독립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성인임을 증명하든지. 어머니는 차갑게 말하고 방을 나가셨다. 나는 침대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쿠키 포장지가 구겨진 채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서연에게 가야 할 나의 마음이 저렇게 구겨진 종이 조각처럼 느껴졌다. 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해, 서연아. 오늘 못 만날 것 같아. 무슨 일 있어요, 오빠? 혹시 어머니가 또...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상황이 좀 심각해졌어. 어머니가 등록금 이야기를 꺼내셨어. 나한테 헤어지지 않으면 등록금과 용돈을 끊겠다고 하셨어. 전화 너머로 길고 긴 침묵이 이어졌다. 서연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나 역시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오빠, 그게 사실이에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성인이니 내 연애는 내가 결정한다고 말했더니 어머니는 성인이면 내 삶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라는 논리로 나오셨어. 솔직히 말해서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서연아, 등록금은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알겠어요, 오빠. 진정해요. 서연은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듯했다. 오늘은 제가 오빠 집 근처로 갈게요. 잠깐 얼굴만 봐요.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이렇게 혼자 무너져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서연에게 이 상황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서연아. 오늘은 정말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나가는 것도 감시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나면 상황이 더 악화될까 봐 겁나. 오빠.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오빠가 지금 저를 피하는 건 이 문제 앞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저는 오빠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빠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싶어요. 오빠, 30분 뒤에 학교 정문 앞 카페에서 딱 30분만 봐요. 안 그러면 제가 오빠 집 앞으로 찾아갈 거예요. 나는 서연의 단호함에 결국 굴복했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강했다. 나는 최대한 어머니께 들키지 않기 위해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척을 하다가 어머니가 잠시 외출하신 틈을 타서 몰래 집을 나섰다.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마치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다. 학교 앞 카페에서 서연을 만났다. 서연은 나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심각한 걱정이 어려 있었다. 우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오빠, 상황은 이해했어요. 어머니가 오빠의 삶을 얼마나 걱정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걱정이 때로는 오빠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도 알아요. 서연이 따뜻한 나태를 내게 건네며 말했다. 난 지금 우리가 헤어져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했어. 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내가 나 때문에 대학 생활을 망칠 필요는 없잖아. 나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서연은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 저는 오빠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오빠에게 짐이 되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힘이 되는 여자친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등록금 문제. 이건 현실적인 문제잖아. 네, 현실적인 문제 맞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오빠는 장학금을 받을 만큼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저는 오빠를 응원할 거예요. 그리고 그 등록금 문제 때문에 우리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건 오빠 어머니가 오빠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거예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오빠, 우리 전략을 바꿔요. 어머니의 분노는 두 가지에서 온다고 했죠. 별표 쌓인 배신감, 숨김, 별표 쌓인과 통제 불능, 연애.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해요. 어깨. 오빠는 이미 솔직함이라는 첫 번째 카드를 꺼냈어요. 이제는 성인의 독립적인 책임감을 보여줄 때예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어머니께 보여드려야 해요. 오빠가 정말로 성인으로서 이 연애를 책임질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서연은 종이 냅킨을 펼치고 펜을 들었다. 오빠, 우리가 다음 학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당장 잡아요. 오빠의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리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는 만약 어머니께서 등록금 지원을 끊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스스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지원과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연의 머리에서는 놀랍도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헤어지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인 경제적 독립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서연아, 너 정말 대단하다. 나는 감탄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오빠가 저 때문에 힘든 결정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서연은 웃었지만 눈가에는 피로와 근심이 역력했다. 하지만 오빠, 이 계획을 어머니께 말씀드리기 전에 어머니께 저와 직접 만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배신감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빠의 여자친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위험해, 서연아. 어머니가 너를 만나서 심한 말을 하실 수도 있어. 괜찮아요. 제가 다 감수할게요. 저는 오빠와 어머니 사이의 이 긴장감을 풀고 싶어요. 오빠가 어머니께 허락이 아닌 존중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지지할게요. 오빠가 어머니께 진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진심의 증거가 될게요. 결국 나는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대로 숨어 지내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정면 돌파가 필요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어머니에게 정식으로 대화를 요청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등록금에 대해 말씀하신 것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나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셨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서연이와 헤어질 수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의 표정이 다시 싸늘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제가 철없는 중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저는 서연이와의 연애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제 미래에 대한 책임까지도 질 거예요. 나는 준비했던 서연과의 등록금 해결 계획을 펼쳐 보였다. 다음 학기부터 아르바이트 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리고 학교 근로 장학생 신청을 하고 남은 부족분은 휴학을 감수하고서라도 스스로 벌겠다고 작성된 치밀한 계획이었다. 엄마, 만약 엄마가 제 연애 때문에 정말 등록금 지원을 끊으신다면 저는 이 계획대로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지원과 축복을 받고 싶어요. 저는 엄마의 아들로 태어났고 엄마의 사랑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에 저는 이 연애를 엄마께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자코 계획서를 살펴보셨다. 그 눈빛은 비판적이었지만 놀랍게도 조금의 관심도 섞여 있었다. 이게 다 뭐니? 내가 무슨 돈을 벌겠다고? 제가 성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엄마, 저는 서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서연이는 제가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에요. 나는 결정적인 말을 꺼냈다. 엄마, 저를 통제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딱 한 번만 저의 연애를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서연이가 어떤 아이인지, 저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엄마가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딱 한 번만 서연이와 셋이서 식사를 할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는 계획서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다. 이 제안은 어머니에게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아들이 자신의 연인을 직접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그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지금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겠다는 거니? 네, 엄마. 저는 엄마를 속이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는 엄마의 아들을 사랑하는 착한 아이예요. 엄마에게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딱 한 번만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만약 엄마가 서연이를 보고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시면 그때는 저도 진지하게 엄마의 의견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게요. 물론 고려해 보겠다는 말은 어머니를 달래기 위한 외교적 수사였다. 나는 이미 서연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이 고려라는 말이 협상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처럼 들렸을 것이다. 어머니는 길고 깊은 침묵 끝에 계획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셨다. 좋다.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딱 한 번이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식사.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거절할 힘은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대신 조건이 있다. 그 아이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오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라. 예의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내 등록금 문제를 다시 논할 거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위험한 승부였지만 나는 일단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제 남은 것은 서연과의 특급 작전이었다. 어머니와의 만남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나의 연애 독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최종 관문이 될 터였다. 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서연은 기쁨과 긴장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잘했어요. 제가 꼭 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놓을게요. 오빠가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 저도 오빠의 어머니께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나는 서연의 긍정적인 태도에 힘을 얻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눈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 나의 연인을 별표 쌓인 나에게서 아들을 앗아간 경쟁자 별표 쌓인 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는 서연에게 어머니의 과거 트라우마와 나에 대한 기대치를 상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다. 요청하신 대로 장편 소설의 세 번째 파트, 별표 쌓인 5,000자 분량의 파트 3분 별표 쌓인을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식사 약속이 잡힌 후 나의 일주일은 마치 결전의 날을 앞둔 전사의 시간과 같았다. 어머니는 내가 서연에게 연락하는 모든 순간을 감시하는 듯했다. 내가 핸드폰을 들고 방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거실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TV를 보시거나 청소기를 돌리셨다. 내가 잠시라도 복도에 나오면 어머니의 눈빛이 곧바로 나에게 꽂혔다. 나는 서연과 단둘이 만나 전략 회의를 해야 했다. 우리는 조용한 도서관 구석이나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공원 벤치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서연아, 어머니의 관심사는 단순해. 내가 나에게서 엄마의 영향력을 뺏어가는 존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야. 나는 서연에게 어머니의 과거 경험과 나의 중학생 시절 일이 어머니에게 남긴 트라우마를 상세히 설명했다. 서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어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오빠의 어릴 때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충돌하면서 느끼는 불안감, 그리고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실감 때문일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행동해도 어머니는 내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할 수 있어. 특히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우리는 어머니께 보일 인사 전략을 세웠다. 핵심은 별표 쌓인 아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예의 바른 후배 별표 쌓인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외모 너무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한 옷은 피하고 단정하고 학생다운 복장 깔끔한 셔츠와 슬랙스를 선택한다. 대화 내용 절대 나의 사생활에 대한 깊은 공유나 애정 표현은 하지 않는다. 오직 나의 학업, 진로, 동아리 활동 등 어머니가 관심 가질 만한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대도 처음부터 끝까지 공손한 말투, 존댓말와 밝은 태도를 유지한다. 어머니가 질문하실 때까지 먼저 나서서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서연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어머니가 누가 먼저 고백했니? 같은 질문을 하시면 별표 쌓인 오빠가 먼저 고백해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오빠를 존경하는 선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별표 쌓인 나는 뉘앙스로 대답해줘.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내 팔을 잡았다. 작전명, 순수하고 착한 후배 코스프레네요. 알겠어요. 저는 오빠가 제게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그리고 오빠의 어머니께서 오빠를 얼마나 훌륭하게 키우셨는지를 강조할게요. 만약 어머니가 등록금 이야기를 꺼내시면 그때는 제가 정중하게 오빠가 제게 등록금 계획을 보여줬는데 오빠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오빠의 학업은 저도 함께 응원하고 도와드릴 거예요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빠가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제가 증언하는 거죠. 우리는 3시간 동안 예행 연습을 했다. 식탁에 앉아 어머니 역을 맡은 내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 서연은 침착하고 정중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 상황만은 예측하기 어려웠다. 만약 어머니가 서연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하신다면? 서연아, 만약 어머니가 너에게 심한 말을 하시면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 그냥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고 침묵을 지켜줘.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어머니는 역시 내 아들을 망치는 아이구나라고 확신하실 거야. 서연은 내 손을 잡고 눈을 맞췄다. 오빠 걱정 마요. 저는 오빠와 이 관계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저는 오빠의 어머니께 정면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오빠의 어머니가 오빠를 놓아주도록 설득하러 가는 거예요. 결전의 날, 토요일 저녁이 되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거실에 앉아 뉴스 대신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으셨다. 집안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머니는 검은색 정장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계셨다. 마치 중요한 사업 파트너를 만나는 듯한 격식을 차린 모습이었다. 엄마, 저애 지금 나가서 식당으로 갈까요? 내가 물었다. 어머니는 집에서 식사하자고 하셨었다. 아니, 내가 직접 요리했단다. 어머니는 식탁을 가리키셨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고급스러운 샐러드가 준비되어 있었다. 평소에 간단한 한식 밥상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나의 여자친구를 만찬에 초대함으로써 이 만남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별표 쌓인 공식적인 검증 절차 별표 쌓인 임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정확히 약속 시간 5분 전, 서연이 현관 벨을 눌렀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서연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서연은 내가 미리 코치한 대로 단정한 베이지색 니트와 검은색 주름 치마를 입고 있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아 순수해 보였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다. 안녕하세요. 서연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거의 완벽한 예의로 인사했다. 손에는 정성껏 포장된 케이크 상자와 고급 홍삼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나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셨다. 어머니의 눈빛은 레이저처럼 서연의 모든 것을 스캔하는 듯했다. 들어오렴. 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거실로 들어와 케이크와 홍삼 세트를 내게 건네고 다시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어머니, 제가 저의 어머니께 여쭤보니 어른께는 홍삼이 가장 좋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구운 케이크예요. 부디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연은 내가 만든 쿠키가 아니라 그녀가 직접 구운 케이크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세심한 센스였다. 어머니는 선물 세트를 받아 들었지만 미소를 짓지 않으셨다. 앉아.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나와 서연이 한쪽에, 어머니가 맞은편에 앉으셨다. 이 구도는 마치 신문실 같았다. 나는 어색함을 이기지 못하고 김치찌개, 평소에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 속으로 안도했다. 그래, 서연이라고 했지.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다. 네, 어머니. 입은 달러 쌓인 백슬래시 쌓인 텍스트 김서연입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이는 오빠보다 한 살 어린 달러 쌓인 백슬래시 쌓인 텍스트 20살입니다. 오빠가 복학하면 저랑 같은 학년이 되겠네요. 서연은 재치 있게 대답하며 내가 휴학할지도 모른다는 어머니의 걱정을 살짝 건드렸다. 복학이라.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공부에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전교 5등 안에 들던 우등생이었단다. 내가 혹시라도 우리 아들의 학업에 방해가 된다면 곤란하지. 어머니는 바로 핵심을 찔러 들어오셨다. 어머니, 염려 놓으세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오빠는 정말 대단한 선배예요. 저는 오히려 오빠를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오빠는 동아리 활동에서도 리더십이 뛰어나고 과목 성적도 늘 상위권이세요. 제가 오빠와 만나면서 오히려 나도 오빠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서연은 나의 별표 쌓인 우등생 별표 쌓인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내가 서연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연이 나를 별표 쌓인 모범적인 선배 별표 쌓인로 보고 있음을 어필했다. 어머니의 얼굴에 미세한 안도감이 스치는 것을 나는 포착했다. 그래. 내가 우리 아들을 긍정적으로 봐주는 건 고맙구나. 어머니는 갈비찜을 서연의 접시에 올려주셨다. 하지만 너의 둘이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집에 늦게 들어오고 공부에 소홀해지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단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서연은 곧바로 사과했다. 그건 전적으로 저와 오빠의 불찰입니다. 오빠가 어머니께 연애 사실을 말씀드리기까지 너무 긴장하고 고민해서 저에게 의지하느라 어머니께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빠에게 어머니께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시간을 잘 관리하자고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저의 부족함입니다. 서연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나의 숨기려는 행위를 어머니께 예의를 갖추려던 긴장감으로 포장하며 어머니의 서운함이라는 핵심을 정확히 건드렸다. 어머니는 서연의 예상치 못한 솔직한 사과에 잠시 당황하신 듯했다. 내가 잘못했다니. 내 오빠는 어머니께 늘 자랑스러운 아들로 남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오빠의 연애 때문에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 드린 것 같아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서연이 너무나 능숙하게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모습에 놀랐다. 그녀는 단순히 예의를 갖춘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별표 사인 감정적 약점 별표 사인 인나에 대한 사랑과 걱정을 파고들고 있었다. 시사가 중반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는 마침내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꺼내셨다. 그래. 그런데 우리 아들이 너를 만난 후로 엄마에게 성인이니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고 말하더구나. 심지어 엄마가 등록금 이야기를 꺼내자 자기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당돌한 계획서까지 들고 왔어. 서연, 내가 우리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니? 내가 우리 아들을 엄마에게서 떼어 놓으려고 하는 거니? 분위기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어머니는 서연을 나를 앗아간 경쟁자로 낙인 찍으려 하셨다. 서연은 침착하게 포크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향해 몸을 돌렸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빠가 어머니께 그 계획서를 보여드릴 때 저도 함께 그 계획을 짰습니다. 서연은 예상치 못한 솔직함 카드를 꺼냈다. 나는 속으로 서연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싶었다. 어머니는 눈썹을 치켜 올리셨다. 내 오빠가 등록금 문제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저는 오빠가 단순히 연애 때문에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과 연애를 모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어머니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빠는 어머니께 사랑과 지원을 받고 싶어 하지만 만약 어머니께서 염려 때문에 지원을 끊으셔도 오빠는 자신의 학업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요. 서연은 어머니의 걱정을 정면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걱정을 나의 별표 사인 책임감 있는 성인 별표 사인이라는 증거로 둔갑시켰다. 어머니, 저는 오빠의 학업에 방해되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빠의 목표를 함께 나누고 오빠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빠가 이만큼 책임감이 강하고 멋진 남자라는 것은 모두 어머니께서 훌륭하게 키우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의 대답은 완벽했다. 그녀는 나의 독립심을 지지하면서도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자부심을 동시에 만족시켰다. 어머니의 단단했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내가 참 속이 깊구나.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우리 아들을 꼬드겨서 엄마에게 반항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너에게 만나지 말라고 하려고 했지. 어머니의 염려는 당연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저도 오빠가 집에서 걱정하실까 봐 불안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이제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때예요. 저는 오빠의 곁에서 오빠가 그 세상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쉬셨다. 그 한숨 속에는 오랜 긴장과 고뇌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바라보셨다. 너는 이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 아이가 너에게 어떤 존재니? 드디어 나에게 질문이 돌아왔다. 나는 망설임 없이 하지만 최대한 진심을 담아 말했다. 엄마, 서연이는 저에게 단순한 여자친구가 아니에요. 서연이 덕분에 제가 엄마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제 이야기를 할 용기를 얻었어요. 서연이는 제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저에게 주신 사랑만큼 서연이도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는 서연이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고 엄마의 축복도 받고 싶어요. 나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결국 고개를 숙이셨다. 그래, 너희 둘 다 어른스럽구나. 내가 너희의 나이였을 때보다 훨씬 더. 어머니의 이 한마디는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종소리와 같았다. 어머니는 마침내 우리 관계를 인정하는 듯했다. 내가 중학생 때 일 때문에 너에게 너무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는 건 안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엄마에게 모든 걸 숨기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했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빠질까 봐 걱정했었단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다. 나는 그저 내가 힘들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엄마였으면 좋겠을 뿐이야. 엄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옆으로 갔다. 어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안아드렸다. 당연히 엄마가 저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숨기지 않고 무슨 일이든 엄마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걱정 끼쳐 드려서 죄송해요. 서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내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었다. 서연아. 어머니가 서연을 향해 손짓하셨다. 너 참 고맙다. 우리 아들 마음이 이토록 단단하다는 걸 내 덕분에 알게 되었구나. 내가 우리 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으니 나도 너희의 만남을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아주셨다. 대신 약속해라. 둘 다 학업 소홀히 하지 않고 내가 우리 아들의 좋은 조력자가 되어 주렴. 네, 어머니.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감격한 듯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렇게 나의 첫 성인 연애를 둘러싼 가장 큰 산이 무너졌다. 어머니는 약속대로 등록금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으셨고 나의 아르바이트 계획도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모른 척하겠니? 라며 철회해 주셨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승낙은 완전한 자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별표 사인 잠정적인 허가 별표 사인에 가까웠다.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의 관계를 주시하실 것이며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머니는 언제든지 자신의 약속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서연과 나는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데이트를 즐겼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기에 우리는 캠퍼스에서 손을 잡고 걸었고 서연은 내가 선물한 목걸이를 자랑스럽게 착용했다. 오빠, 이제 우리 관계 정말 떳떳해졌네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평생 엄마의 그림자 속에서 내 연애를 숨겼을 거야. 내 덕분에 내가 성인으로서의 독립을 한 것 같아. 우리 둘 다 성장한 거죠. 오빠는 어머니께 진심을 전했고 저는 오빠의 진심을 증명했고요. 우리의 연애는 이제 어머니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난 건강하고 떳떳한 관계로 발전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성인이 된 후 첫 연애의 달콤함과 자유를 온전히 만끽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눈물을 잊지 않았다. 어머니의 걱정과 사랑, 그리고 내가 어머니에게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복잡한 감정들을. 나는 서연과의 관계만큼이나 어머니와의 관계도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기로 다짐했다. 요청하신 대로 장편 소설의 네 번째 파트, 별표 사인 5,000자 분량의 파트 4분 별표 사인을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와의 만남 이후 우리 집에는 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냉전이 종식된 후의 불안정한 평화와 같았다. 어머니는 더 이상 내가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 캐묻지 않으셨고 내가 서연과 연락하는 것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관심이 숨어 있었다. 어머니는 간혹 내가 서연과의 전화 통화를 끝내고 방에서 나오면 무심한 듯 툭 던지듯 물으셨다. 서연이는 요즘 공부 잘하니? 네, 엄마. 서연이는 학점 관리 정말 열심히 해요. 자기 진로에 대해 계획도 철저하고요. 나는 서연의 학업과 성실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답했다.
서여의 존재가 나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있음을 끊임없이 주입하는 전략이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이내 눈빛이 복잡하게 변하며 다른 질문을 하셨다. 너희 둘 너무 자주 만나는 건 아니니? 아무리 방학이라도 그렇지. 내가 할 일은 해야지.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할 일 다 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연이랑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도 해요. 서로 봐줄 부분도 많고요. 어머니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걱정은 나의 연애가 별표 쌓인 나를 파괴할까 봐 별표 쌓인가 아니라 별표 쌓인 나를 어머니의 통제 범위 밖으로 완전히 데려갈까 봐 별표 쌓인이 있었다. 나는 끊임없이 어머니에게 나의 연애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다. 서연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우리는 이제 숨어 다닐 필요가 없었기에 일상적인 데이트를 즐겼고 서로의 친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소개했다. 나의 친구들은 서연의 밝고 사려 깊은 모습에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야, 내 여자친구 정말 너한테 딱이다. 멘탈이 장난 아닌데? 내 어머니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줄이야. 내 절친인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다. 서연이 덕분에 내가 정신 차렸지. 나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서연은 나의 연인이자 나의 멘토이자 나의 정신적 지주였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내가 사는 방에 들어오셨다. 어머니는 내 책상 위를 정리하시다가 서연이 내가 중간고사 기간에 맞춰서 짜준 벼락치기 공부 계획표를 발견하셨다. 그 계획표에는 오빠, 새벽 2시까지 완료. 파이팅! 사랑의 블랙하트라는 귀여운 메모와 함께 꼼꼼하게 과목별 학습 목표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그 계획표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셨다. 이게 서연이가 짜준 거니? 어머니가 물으셨다. 목소리에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네, 엄마. 서연이가 저보다 계획을 잘 짜서요. 제가 좀 나태해질까 봐 서연이가 같이 관리해줘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다. 어머니는 계획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셨다. 정말 고맙구나. 내가 혼자 하면 늘 미루기만 하더니. 어머니는 말을 흐리셨다. 어머니는 서연이 나에게 공부라는 어머니가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서연의 어머니, 즉 예비 장모님과의 관계였다. 어느 주말, 서연과 나는 시내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내가 선물한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서연을 향해 달려오는 중년 여성이 보였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렸다. 엄마, 서연의 어머니였다. 서연의 어머니는 우연히 시내에 볼 일이 있어 나오셨다고 했다. 서연의 어머니는 나를 발견하시고는 서연의 팔을 잡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셨다. 서연은 나에게 어머니와의 만남에 대해 미리 코치해 준 것처럼 자신의 어머니께 나를 정중하게 소개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이분은 제가 만나는 오빠예요. 오빠, 이분은 저의 어머니세요. 나는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십니까. $100/사인 텍스트 서연 이 남자친구 $100/사인 텍스트 이름이라고 합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미소를 짓기는커녕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그 눈빛은 우리 어머니의 처음 만났을 때의 눈빛과는 또 다른 훨씬 더 계산적이고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그래. $100/사인 텍스트 서연 이 남자친구라고. 서연의 어머니는 나의 옷차림, 신발, 심지어 내가 서연에게 선물한 목걸이까지 살펴보셨다. 서연이가 남자친구 생겼다고 하길래 궁금했는데 서연이는 아직 대학 2학년이고 한창 공부할 나이란다. 게다가 우리 서연이는 유학 준비도 해야 해. 서연의 어머니는 우리의 만남을 환영하기는커녕 시작부터 유학이라는 장벽을 꺼내셨다. 엄마. 서연이 당황하며 어머니를 불렀다. 서연아, 너는 잠깐 저기 가서 엄마 차에서 기다려. 서연의 어머니는 단호하게 서연을 떼어놓고 나를 마주 보셨다.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 서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어머니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서연이 멀어지자 서연의 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셨다. 학생이니? 전공은 뭐고 집은 어디니? 그리고 내 장래 계획은 뭐니? 서연의 어머니는 마치 면접관처럼 질문을 쏟아내셨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5달러사인 대학교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집은 시내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5달러사인 동에 있고요. 현재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고 졸업 후에는 마케팅 분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경영학과. 서연의 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셨다. 우리 서연이는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국제관계학과 고 졸업하면 바로 미국 유학을 갈 계획이란다. 너의 둘이 전공도 다르고 미래 계획도 다르구나. 연은 내 자유지만 혹시라도 우리 서연이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지. 나는 충격을 받았다. 서연이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유학이요? 서연이가 저에게 유학 이야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 말하지 않았겠지. 하지만 우리는 서연이가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기를 바라고 있다. 너의 둘이 깊어지는 것은 우리 서연이에게 방해가 될 수 있어. 특히 내가 우리 서연이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면 말이야. 서연의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나의 경제적 능력과 미래의 안정성을 따지셨다. 우리 어머니가 학업과 책임감을 따지셨다면 서연의 어머니는 별표 사인 스펙 별표 사인과 별표 사인 물질적 조건 별표 사인을 따지신 것이다. 제가 서연이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서연이를 응원할 거예요. 서연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하고 지지할 겁니다. 나는 최대한 당당하게 말했다. 서연의 어머니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결국 한숨을 쉬셨다.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현실을 생각해라. 아직 학생이지 않니? 너의 둘의 연애가 너무 깊어져서 나중에 헤어질 때 서로 상처받는 것보다는 지금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니? 그것은 우리 어머니의 헤어지라는 명령과는 다른 별표 사인 우아한 경고 별표 사인이었다. 서연의 어머니는 내가 서연의 미래에 방해가 되는 불안정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스스로 물러나기를 유도하고 계셨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연이의 모든 꿈을 응원합니다. 그 꿈이 유학이라면 저는 서연이가 그 꿈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연애를 지속할지 말지는 서연이와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나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서연의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으셨다. 내 말 명심해라. 서연이가 혹시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서연의 어머니는 나에게서 등을 돌려 서연이 기다리고 있는 차로 향하셨다. 나는 횡단보도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서연이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서연의 어머니가 나의 스펙을 노골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 두 가지 모두 나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서연이 나에게 달려왔다. 오빠, 미안해요. 엄마가 무슨 말을 했어요? 혹시 심한 말을 했나요? 서연의 얼굴은 죄책감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서연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냥 내가 유학 준비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더라. 내가 학업에 소홀해질까 봐. 네, 유학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라서 오빠에게 말 안 했는데. 엄마가 너무 앞서 나가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오빠. 서연은 내 눈을 피했다. 괜찮아, 서연아. 내 꿈이니까. 나도 응원할게. 나는 서연에게 사실을 모두 말할 수 없었다. 서연의 어머니가 나에게 던진 노골적인 평가를 서연에게 말하면 서연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연이 유학 계획을 나에게 숨겼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조금 서운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생각에 잠겼다. 우리 어머니의 반대는 감정적인 애착에서 비롯되었지만 서연 어머니의 반대는 현실적인 조건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서연의 꿈인 유학을 지지해야 하는 동시에 내가 서연의 미래에 어울리는 파트너임을 증명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후 나는 서연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서연은 여전히 나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일상에는 유학 준비라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다. 그녀는 영어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나는 서연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응원했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서연의 어머니 말대로 우리의 연애가 서연의 미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날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빠, 우리 당분간은 만나는 횟수를 조금 줄이는 게 어떨까요? 저 다음 달에 중요한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TOEFL 달러사인 시험이 있어서요. 오빠도 중간고사 준비해야 하잖아요. 나는 소감을 감출 수 없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래, 서연아. 내 꿈이 중요하지. 나도 내가 유학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주 3회 만나던 것이 주 2회로 줄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달콤한 연인이라기보다는 목표를 공유하는 스터디 파트너 같았다. 나의 불안감은 커져갔고 결국 나는 우리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을 서연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솔직함과 정면 돌파. 나는 서연을 따로 불러냈다. 학교 근처 우리가 처음으로 데이트했던 조용한 카페였다. 서연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나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에요, 오빠? 혹시 어머니께서 또 뭐라고 하셨어요? 서연은 나의 어머님 이야기를 꺼내며 상황을 회피하려 했다. 아니, 우리 어머니 이야기가 아니야. 너의 어머니 이야기야. 그리고 너의 유학 이야기. 나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서연은 눈을 피하며 커피 잔만 만지작거렸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유학 이야기를 미리 말하지 않은 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오빠가 괜히 걱정할까 봐. 서연아, 내 어머니가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내가 서연이의 미래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 그리고 내가 서연이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도 하셨어. 나는 그 말을 그대로 전했다. 서연은 충격받은 듯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가 오빠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원래 좀 현실적이세요. 현실적인 것 좋아. 하지만 나는 내 어머니의 평가가 아니라 내 진심이 듣고 싶어. 서연아, 내 꿈이 유학이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너에게 나는 어떤 의미야? 나는 내 꿈을 응원하지만 너는 우리의 관계를 내 꿈을 위한 장애물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나의 불안감을 모두 털어놓았다. 우리의 연애가 유학 준비라는 현실 앞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서운함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숨겼다는 배신감까지.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오빠, 절대로 오빠를 장애물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오히려 오빠가 제게 가장 큰 힘이고 동기부여예요. 하지만 왜 숨겼어? 왜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것을 나에게 의논하지 않고 통보했어? 내 어머니의 압박 때문이야.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내 어머니의 압박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무서웠어요. 오빠에게 유학 이야기를 하면 오빠가 슬퍼할까 봐, 혹은 오빠가 나를 잡을까 봐. 저는 오빠도 좋고 유학도 가고 싶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을까 봐 두려웠어요. 서연은 솔직하게 자신의 불안감을 토로했다. 나처럼 서연 역시 자신의 욕망과 현실,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아, 내가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거야. 너는 나에게 비밀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의 관계는 믿음 위에서 쌓여야 하잖아. 그리고 내 어머니의 평가, 내가 뒤집어 놓을게. 나는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우리가 유학을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유학을 가야 할 이유를 함께 찾아보자. 그리고 내 어머니께 내가 너의 미래를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자. 내가 이 연애 때문에 학업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애 덕분에 내 꿈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내 어머니께 보여드리자.
서연은 내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우리의 연애와 미래를 분리하는 대신 별표 사인 함께하는 미래, 별표 사인 나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서연은 나에게 모든 유학 준비 과정을 공유했고 나는 서연의 달러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TOEFL 달러사인 시험 준비를 도왔다. 서연은 내가 전공 공부에 지치지 않도록 격려했다. 우리의 연애는 다시 한번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에는 서로의 솔직함과 믿음으로 극복했다. 하지만 서연의 어머니라는 또 다른 산은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었다. 나는 서연의 어머니가 나를 인정하고 우리의 관계를 축복해 주실 때까지 나의 성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과 나는 우리의 관계를 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동반 성장 프로젝트로 정의했다. 서연의 달러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TOEFL 달러사인 시험 준비가 다가오자 나는 우리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스터디 데이트로 전환했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서로의 공부를 도왔고 나는 서연의 에세이를 첨삭하며 그녀의 유학 꿈에 깊이 관여했다. 서연은 내가 전공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밤을 새워 자료 조사를 도와주었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서연과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한다는 사실에 크게 만족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집에 늦게 들어와도 서연이랑 같이 공부하니 든든하구나 라며 오히려 응원해 주셨다. 나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어머니는 나의 연애가 학업의 방해가 아닌 동기부여가 되었음을 받아들이셨다. 하지만 서연의 어머니, 즉 예비 장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다. 서연은 어머니에게 나의 학업 성취도나 긍정적인 변화를 꾸준히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나의 스펙과 미래 보장성에 회의적이셨다. 서연은 종종 어머니에게서 남자친구 때문에 유학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 는 압박을 받고 운다고 털어놓았다. 오빠, 우리 엄마는 오빠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오빠가 우리 집안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서연이 어느 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서연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했고 서연의 부모님은 서연이 의사나 변호사 같은 소위 사자 직업을 가진 남자와 결혼하기를 내심 바라시는 듯했다. 나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서연의 어머니가 나에게 요구하는 현실적인 조건을 내가 성인으로서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어야 했다. 서연아, 내 어머니께 내가 감정적으로 좋은 남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았어. 이제 내가 내 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능력이 있는 남자임을 증명해야 나는 나의 미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경영학과 전공을 살려 스타트업 인턴에 지원했다. 대학생으로서의 스펙을 쌓고 졸업 후에는 빠르게 나의 커리어를 구축할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치열한 경쟁 끝에 나는 유명 IT 스타트업의 마케팅팀 인턴으로 합격했다. 서연은 내가 인턴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했다. 오빠, 정말 대단해요. 어머니께 이 소식을 꼭 말씀드릴게요. 오빠가 이렇게 열심히 미래를 준비한다는 걸 아시면 분명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서연은 어머니에게 나의 인턴 합격 소식과 나의 커리어 비전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다. 서연의 어머니는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 스타트업, 인턴이라. 그래도 내가 허송세월 보내는 건 아니구나. 하지만 인턴은 인턴일 뿐이다. 정규직이 되어서 안정된 수입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지. 서연의 어머니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으셨지만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셨다. 이는 큰 진전이었다. 몇 주 후, 서연은 달러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TOEFL 달러사인 시험에서 목표했던 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의 성공은 곧 우리의 성공이었다. 오빠, 덕분이에요. 오빠가 옆에서 멘탈 관리해주고 에세이 봐주지 않았으면 절대 이 점수 못 받았을 거예요. 서연이 나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서연은 이 기쁜 소식을 어머니께 전했다. 서연의 어머니는 딸의 높은 성적에 크게 기뻐하셨고 서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남자친구가 그래도 내 공부에 방해는 안 되었구나.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 서연의
어머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한 번 더 만남을 제안하셨다. 이번에는 우리 어머니와의 만남 때와 달리 서연의 어머니가 직접 나에게 전화를 거셨다. 학생, 서연이에게 들었다. 내가 서연이 공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구나. 고맙다.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서 저녁 식사나 함께 하렴. 나는 긴장했지만 드디어 내가 성인으로서 나의 능력과 비전을 정식으로 증명할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기꺼이 찾아뵙겠습니다. 나는 예에 바르게 대답했다. 서연의 집은 시내 외곽의 고급 주택가에 있었다. 정원을 지나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집안의 인테리어와 분위기는 서연의 어머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번 만남은 우리 어머니와의 만남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다. 서연의 어머니는 나에게 질문을 쏟아내기보다는 나의 말을 경청하셨다. 식사 테이블에는 서연의 아버지도 함께 계셨다. 서연의 아버지는 인자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냉철하고 분석적이었다. 자네가 우리 서연이 남자친구인가?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이름이라고 했지. 서연이가 자네 덕분에 이번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TOEFL 달러사인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하더군. 고맙네. 서연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다. 아버님, 별말씀을요. 서연이가 워낙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 저는 옆에서 응원만 했을 뿐입니다.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서연의 어머니는 나의 인턴 생활에 대해 자세히 물으셨다.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왜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을 택했니? 안정적이지 못할 텐데. 서연의 어머니가 핵심을 찔렀다. 나는 준비한 대로 나의 비전을 설명했다. 어머님, 저는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시장의 변화 속도와 기획력을 스타트업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5년 안에 제가 가진 마케팅 기획력을 기반으로 저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의 인턴 경험은 저의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나는 나의 안정성 부족을 성장 가능성과 명확한 비전으로 포장했다. 나는 서연의 어머니에게 내가 단순히 현재의 스펙이 낮은 학생이 아니라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별표사인 성장형 인재 별표사인 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서연의 아버지는 나의 답변에 흥미를 보이셨다. 자네 꽤 구체적이군. 5년 계획까지 있다니. 요즘 젊은이들 같지 않게 야심이 있네. 저는 서연이와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비전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서연이의 유학 계획은 저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서연이가 해외에서 경험을 쌓는 동안 저는 국내에서 기반을 다져서 서연이가 돌아왔을 때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고 싶습니다. 나는 서연과의 관계가 나의 비전의 별표사인 핵심 동력 별표사인임을 강조했다. 서연은 나의 옆에서 자랑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서연의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윽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자네가 서연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가 우리 서연이의 미래에 방해가 될까 봐 염려했단다. 서연이는 유학 가서 좋은 경험을 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아이인데 연애 때문에 흔들릴까 봐 걱정했지. 어머님, 저는 서연이가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서연이에게 부담을 주거나 서연이의 꿈을 막는 족쇄가 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꿈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나의 확고한 태도와 구체적인 미래 계획, 그리고 서연의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목격한 서연의 부모님은 더 이상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하시는 듯했다. 그들은 단순히 안정적인 스펙을 원한 것이 아니라 별표사인 딸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 별표사인 늘 원했던 것이다. 식사가 끝난 후 서연의 아버지가 나에게 악수를 청하셨다. 자네 마음에 든다.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하네. 우리 딸은 자네처럼 비전 있는 남자를 만나야지. 서연의 어머니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서연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어. 대신 약속해라.
서연이가 유학 가서도 서로를 믿고 응원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네, 어머님. 약속드립니다.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렇게 나의 첫 성인 연애를 가로막았던 마지막 장애물인 서연의 부모님도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셨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의 손을 잡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오빠, 정말 멋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설득하다니. 서연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나를 믿어주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준 덕분이야. 우리 관계를 숨기지 않고 정면 돌파한 것이 결국 최고의 선택이었어. 나는 과거의 중학생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느꼈다. 숨기려 하면 할수록 의심과 불신을 키우고 결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배웠다. 성인이 된 후의 연애는 솔직함, 책임감, 그리고 서로의 성장에 대한 명확한 비전 위에서만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달 후, 서연은 유학길에 올랐다.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눈물의 이별을 했지만 우리의 관계는 단단했다. 서연은 내가 선물한 목걸이를 걸고 나에게 약속했다. 오빠, 내가 해외에서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오빠가 말한 것처럼 우리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 나는 서연에게 내가 작성한 5년 계획서 복사본을 건넸다. 이거 보면서 힘내. 나는 여기서 이 계획대로 열심히 달릴 거야.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내 옆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서연이 유학을 간 후 우리의 연애는 장거리 연애로 전환되었다. 매일 밤 화상통화를 했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다. 내가 어머니께 연애 사실을 숨겼던 중학생 때의 장거리 연애와는 완전히 달랐다. 우리의 연애는 이제 두 가정을 모두에게 인정받는 떳떳하고 축복받는 관계가 되었다. 나는 나의 어머니께도 서연과의 장거리 연애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오히려 나를 응원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데 엄마가 왜 걱정하겠니? 서연이도 참 대단한 아이야. 너희 둘 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면서 각자의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 시간이 흘러 나는 인턴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곧이어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다. 나의 5년 계획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서연은 유학지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이어갔다. 우리는 서로의 성공을 누구보다 먼저 축하해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사는 소년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연애와 나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부모님께 존중을 요구하며 마침내 두 집안의 축복을 받은 성인이었다. 서연이 유학을 마칠 때쯤 나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나만의 마케팅 에이전시를 설립할 준비를 마쳤다. 서연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나는 공항에서 그녀를 맞았다. 서연은 내가 선물했던 목걸이를 여전히 착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성숙하고 빛났다. 오빠. 서연이 웃으며 나에게 달려왔다. 나는 서연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내가 서연의 어머니께 약속했던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현실로 만들 시간임을 알렸다. 서연아, 나에게 와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 더 이상 숨기거나 망설이지 않아도 돼. 우리 부모님도, 내 부모님도 우리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실 거야. 나의 성인으로서의 첫 연애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별표 사인 독립과 책임감의 여정 별표 사인이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두 집안의 반대와 기대라는 현실적인 장애물을 넘어서 우리는 마침내 성숙한 사랑과 성공을 모두 쟁취했다.